저는 40대 여성이고 슬하에 두 아들이 있어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는데 홀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요. 사장님, 여기 선지국밥 3개요. 네,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메뉴는 딱 하나, 선지 우거지 국밥입니다.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가요, 선지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낡은 노트에 꼬불꼬불 서툰 글씨로 국밥 만드는 레시피를 적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노트가 저희 엄마를 거쳐 저에게 전해져 내려왔었죠. 남편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 못했었죠. 건실한 공기업에 다니며 내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었거든요. 남편 사후, 아들 둘 키우려니 저 역시 무슨 일이든 할 수밖에 없었고 살아갈 길 막막하던 제게 떠오른 하나가 외할머니의 국밥 레시피가 적힌 낡은 노트였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천사들 왔구나. 어서 앉아. 오늘 메뉴는 돼지불고기랑 잡채야.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근처 고아원 아이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요. 장사가 무척 잘 됩니다. 국밥집을 운영한 지 8년쯤 되어가는데 분점을 5개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식당이 됐어요. 아들 둘 공부시키고 제 명의의 집도 있고 예금 통장은 나날이 불어갈 정도의 재력을 이루게 된 후로 저는 다달이 고아원 아이들을 불러서 무료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엄마, 반찬들 주세요. 제가 날라요. 공휴일인데 집에서 쉬라니까. 한 달에 한 번 엄마 봉사하시는 날인데 나와서 도와야죠. 제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날에는 아들 녀석이 돌아가며 나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을 차려먹고 사는 내가 대박이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고아들을 불러 무료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고아원 아이들 중에 유달리 깜찍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지수라는 아이였는데 하루는 지수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니 지수야? 맛이 이상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말을 할까 말까 우물쭈물하는 지수였죠. 지수는 한참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랍니다. 지수가 꺼낸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무슨 사진이야?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 사진에 이 사람 아줌마 맞죠? 지수가 보여준 낡은 사진 속에는 앳된 소녀 2명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은 모양의 똑 단발에 한쪽 머리에는 애교 머리핀을 끼고 있는 것까지 똑같았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정도로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지수 말 맞다나 그 낡은 사진 속 키가 한 뼘 정도 더 큰 소녀는 중학교를 다니던 즈음에 저였거든요. 지수야, 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이 사진이요? 저 사진 고아원 올 때 제 짐 속에 있던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원장님이요. 이 키 작은 소녀가 저희 엄마라고 하셨고요. 뭐? 혜순이가 너희 친엄마란 말이니? 와, 진짜 아줌마가 우리 엄마 아내요? 우리 엄마 이름이 정혜자 순자시거든요. 뭐라고? 지수 네가 혜순이 친딸이란 말이야? 저는 우리 엄마 사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라서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 꺼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키 큰 언니 사진이 꼭 아주머니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잘했다, 지수야. 하마터면 내가 혜순이의 딸을 몰라볼 뻔했구나.
저는 오열하면서 고아소녀 지수를 꼭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저를 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지수였어요. 아줌마,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알다 마다. 내가 혜순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보면 볼수록 어린 시절 혜순이의 얼굴이 남아있는 지수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닮았는데 왜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던가 하는 자책이 뒤늦게 밀려오더군요. 그날 고아소녀 지수가 아줌마 우리 엄마 똑같아요 하며 낡은 사진을 보여준 그 순간이요.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은 180도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수의 엄마 혜순이, 정혜순. 이름 세 글자는 평생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이름이에요. 대체 무슨 인연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제가 사실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기구했어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가진 게 많진 않아도 성실하게 가게를 꾸리면서 저와 남동생을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린 시절 시장통 한 구석에서 보세 신발 가게를 운영하셨죠. 그런데 시장에 화재 사고가 나면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그날 유치원이 끝나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엄마 아빠가 계신 신발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시장 입구부터 출입 통제가 되어 있고 시커먼 연기가 하염없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세상에, 무슨 불이 이렇게 크게 났어? 시장에 있는 가게들 죄다 전멸인 모양인데 사람들 좀 괜찮으려나? 구조작업 벌이는데 영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 불구경도 정도 것이지 어여 집이나 가자고. 이러다 정말 험한 꼴 구경할라. 그 화재 사고로 저와 남동생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죠. 그날부터 저의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도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정미랑 정식이를 맡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쪽이 우리 집보다는 낫죠. 바깥 어른 공무원이라면서요. 듣자 하니 어이가 없네요. 공무원이 무슨 떼돈 버는 직업인가요? 우리요, 슬하에 애만 주렁주렁 셋이에요. 이런 집에 정미랑 정식이까지 맡기면 어쩌자는 건데요? 우린 뭐 쌀이 남아 도는 집인 줄 아세요? 저기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미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정민의 집에서 돈도 여러 번 꿔갔다면서요? 그럼 더 이상 고모가 정미를 좀 돌봐야죠. 아닌가요? 하, 참나.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정미 엄마가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아, 됐어요. 정미 돌보기 싫단 말을 참 빙빙 돌려가며 듣기 싫기도 하네. 정미는 내가 데려가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 실랑이 하죠. 친척 어른들이 매일 저를 돌보는 문제를 두고 그런 식의 싸움을 하는 걸 들어야 했죠. 어린 마음에도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저와 남동생의 신세가 서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고모 집에서 1년, 작은 엄마 댁에서 1년, 그러다 다시 이모 댁에서 한 2년. 저와 남동생은 한 집에 정착하지 못하고 귀찮은 짐짝처럼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저를 어떤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보낸 고모였죠. 정미야, 할 말이 있으니 안방으로 좀 건너오거라. 무슨 일이세요, 고모? 정미야, 너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더는 너를 우리 집에서 거두기 힘들구나. 네, 저는 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며 이번에는 누구 집일까? 반쯤은 자포자기 상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젠 너도 많이 컸고 너와 정식이를 더 이상 받아주겠다는 친척 어르신도 없구나. 고모라도 잘 살아서 너를 끝까지 키우면 좋은데. 너도 알지? 우리 집 형편. 고모네도 딱히 넉넉한 형편이 아닌 것이 사실이었죠. 고모의 시어머니는 긴 투병을 하느라 집안에는 빚이 덕을덕을 쌓여 있었고 고모부란 사람은 매일 술 마시고 노름하느라 집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모 아는 지인분이 사업을 크게 해서 아주 돈이 많은 사장님 내외가 한 분이 있다. 그 집에서 딱 너만한 아이의 식모를 구한다구나.
식모요? 그래, 말이 식모지. 그저 그댁 사모님 심부름 좀 하고 청소랑 밥하는 거 좀 거들고 그댁 따님 말상대 해주는 정도야. 너만 잘하면 학교도 다 잘 보내주신다니 그 댁에 가서 지내는 거 어떻겠니? 고모, 저야 그 댁으로 간다고 치지만 정식이는요? 고모가 제 의견을 묻는 신용은 하셨지만 솔직히 제 선택지는 애초에 정해져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저의 거치보다는 남동생인 정식이었고요. 정식이는 삼촌 댁에서 양자로 받아주실 모양이야. 그럼 저만 그 댁에 식모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청미야. 어떻게든 고모가 끝까지 너희 남매 책임져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식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인 거 너도 알잖아. 네, 그렇게 할게요, 고모. 여태 저와 정식이 고모 댁에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그간의 서운함이나 서러움은 꾹꾹 눌러두고 어찌됐건 그렇게 고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생 정식이를 삼촌 댁에서 양자로 받아준다는 사실이었어요. 고모도 저를 보낼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제가 고모 집을 떠난다고 짐을 싸고 있으려니 눈시울을 붉히며 제가 짐 싸는 것을 도와주시더군요. 남의 집 식모살이긴 했지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사는 것보단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동생 정식이와 헤어지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많이 걸렸죠. 정식아, 누나랑 너 이제 떨어져 살아야 한대. 뭐라고? 갑자기 왜? 누나는 어떤 사장님 댁에 식모로 들어가게 됐어. 그럼 나 누나랑 떨어져서 살기 싫단 말이야. 정식아, 누나도 너랑 떨어져 사는 거 정말 싫어. 그런데 어떡해. 우리 둘을 걷어주겠다는 친척 어른이 없는걸. 그래도 삼촌은 널 어려서부터 예뻐하셨잖아. 아마 잘 해주실 거야. 나야 삼촌 댁 간다지만 누나는 식모로 간다며. 그 집에서 누나 구박하면 어쩌려고. 안 그럴 거야. 만약 그러면 누나가 삼촌 댁으로 도망갈게. 누나, 그냥 나랑 누나랑 둘이 살면 안 돼? 누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너나 나나 어려서 안 되잖아. 누나가 식모 살면서 돈 많이 저축해서 꼭 정식이 너 데리러 갈게. 삼촌 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삼촌이랑 숙모 말 잘 듣고 있어. 알았니? 알았어, 누나. 누나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당연하지. 누나가 20살만 되면 너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저는 어린 남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런 약속을 했더랍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동생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만 같더군요. 남동생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을 했지만 저 역시 생판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가는 거라 가기 전날까지 긴장이 되어서 잠이 다 안 올 지경이었죠. 그날 고모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데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방 안에 까만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빠. 유치원이 끝나면 언제나 엄마 아빠가 일하시는 가게로 뛰어들어가곤 했던 저였죠. 제가 들어가면 엄마 아빠 두 분은 하던 일을 모두 제치고 양팔 벌려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유치원 다녀왔어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어? 여보, 손님 왔을 때도 좀 그렇게 웃으면서 반겨봐요, 네? 내가 우리 정미만 너무 반겼나? 당신은 어째 신발가게 사장이란 사람이 손님보다 딸내미를 더 반겨? 손님 10명보다 우리 딸내미가 훨씬 더 좋은 걸 어쩌라고? 살아생전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꼭 끌어안아주던 아빠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포근한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혼자 서럽게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베갯머리를 적시는 밤이 많았어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식모살이 하기로 한 사장님 댁으로 고모 손을 잡고 향했습니다. 고모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먼저 떠나시더군요. 사장님 댁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문 안으로 언뜻 보이는 집안 마당은 널찍하고 으리으리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안가 그 댁 사모님이 나오시더군요. 네가 정미라는 애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렴. 들어가서 일단 우리 바깥 어른과 혜순이와 인사를 나누자. 그 댁의 바깥 어른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재력이 남다른 분이셨죠. 사모님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베푸는 게 일상인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사장님과 사모님 슬하에는 무남 동녀 외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혜순이었죠. 저보다 4살 어린 혜순이는 부잣집 딸내미였음에도 유세 부리거나 하는 것 없이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무척 반겨주더랍니다. 엄마, 이 언니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언니예요? 그래, 정미 언니랑 인사하렴 혜순아. 언니 안녕 반가워. 나는 정혜순이야. 혜순이는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내미 표시가 나는 귀티가 줄줄 흐르는 공주님이었죠. 정성스레 따내린 양갈래 머리와 사모님을 닮아 배꼽같이 흰 피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예쁜 원피스를 집안에서 입고 있더라고요. 원피스와 맞춘 레이스가 3단으로 달린 양말을 신고 목에는 왕관 펜던트가 반짝거리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초라한 저의 차림새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더군요. 안녕, 나도 반가워. 나는 손정미라고 해. 언니, 나는 맨날 집에서 혼자라서 심심했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응? 그런 말을 하면서 애교 있는 웃음을 지어 보이는 혜순이였죠. 혜순이는 부잣집 무남 동녀답지 않게 유세도 없고 잘난 척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모님 성정을 그대로 빼닮아서 가진 것을 나누는 데에 인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언니, 이거 코트 언니 입을래? 안 돼, 혜순아. 그건 사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 사주신 거잖아. 나는 아직 좀 이 코트가 커서 그래. 언니가 딱이야. 백화점에서 산 비싼 코트인데 이런 걸 내가 어찌 입니? 언니도 참. 언니는 뭐 비싼 거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혜순아, 너는 이 댁 따님이고 나는 너희 댁에서 일하는 식모잖아. 나는 내 분수를 알아. 사람한테 무슨 그런 분수가 따로 있어? 맨날 나만 좋은 옷 입고 있으려니까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래.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허락받으면 되니까 이 코트 언니 입어. 혜순아. 언니, 나는 정미 언니가 진짜 내 친언니 같고 좋아. 그러니까 나 가진 거 언니랑 다 나누고 싶어. 난 언니가 부담 안 가지고 내가 주는 거 다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어. 응? 그런 말을 하면서 제 팔짱을 끼곤 하는 혜순이였어요. 사모님 역시 혜순이와 제가 친자매처럼 지내는 걸 싫어하지 않으셨죠. 정미야, 혜순이가 주는 거는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받아 쓰렴. 사모님, 우리가 못 사는 집도 아니고 너에게 그 정도 베풀 여유는 얼마든지 있단다. 그리고 네가 우리 혜순이 친언니처럼 옆에서 매일 살갑게 같이 지내주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놓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알았지? 식모대우 치고는 너무나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는 사모님이셨어요. 제 생일날이라 무슨 성탄절 같은 때에는 혜순이와 저를 같이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선물을 함께 챙겨주시는 사모님이셨죠. 저는 사모님과 사장님 배려로 학교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함에 저는 더 그댁 살림도 열심히 돕고 혜순이에게도 살뜰한 언니 노릇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 정미야, 집 청소를 언제 이렇게 깨끗하게 해뒀니? 예, 아까 외출 다녀오신 동안에요. 고생했구나. 아주머니가 따로 할 거 없이 네가 이리 깔끔하게 해놨네? 사모님 댁에는 저 말고도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더 계셨죠. 그분과 사모님 일을 도우면서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돕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리고 혜순이와 함께 어울려 놀고 때로 언니 노릇을 해주는 것.
그게 그 댁에서 제게 주어진 임무라면 임무랄 수 있었죠. 언니, 나도 머리를 언니처럼 자를까봐. 너도 단발머리 하려고? 응, 언니 머리 한 거 보니까 이뻐 보였어.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도 보니까 잠에 있는 애들은 언니랑 머리 스타일 똑같이 하고 다니더라? 혜순이는 제가 하는 단발머리가 이뻐 보인다고 따라서 긴 머리를 싹둑 잘라 똑단발 머리를 할 정도로 저를 따랐어요. 혜순이랑 정미랑 둘이 단발하고 있으니까 정말 친자매처럼 보이네? 그러게 말이오. 어디 데리고 나가면 우리 집에 딸이 둘인 줄 알겠군. 엄마, 저 진짜 정미 언니랑 많이 닮았죠? 그러게 말이다. 너희 둘이 피가 섞인 자매도 아닌데 얼굴이 많이 닮긴 했지. 여보, 젊어서 나 몰래 어디 다른 자식 본 건 아니죠? 이 사람 참 애들 앞에서 못하는 농담이 없군. 혜순이랑 정미 닮은 게 신기해서 그래요.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그런 말을 주고받으실 정도로 저와 혜순이는 어디 가면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더랍니다. 그럼 아줌마랑 우리 엄마가 한 집에 살았단 거예요? 그렇단다. 너희 엄마와 나는 정말 피를 나눈 친자매처럼 사이가 각별해서 이 사진 속의 모습처럼 중고등학교 내내 둘 다 단발머리를 하고 다녔어. 머리핀도 그래서 같은 걸 사서 낀 거예요? 그렇단다. 너희 엄마 혜순이가 이런 머리핀을 아주 좋아했거든. 아줌마 그런데 아까부터 왜 자꾸 우세요? 너희 엄마 혜순이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 저는 지수가 혜순이의 딸인 것을 알고 그날 당장 지수를 데리고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사실 1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난 뒤 소식이 끊겨버린 혜순이었어요. 사장님과 사모님 내외도 혜순이가 이민을 떠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댁과 연락할 방도를 찾지 못해 그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저였죠. 어머, 사장님께서 고아원에는 어쩐 일이세요? 저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외에도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별 없이 방문을 했던 터였지만 저를 반겨주시는 원장님이셨지요. 원장님, 다름 아니라 지수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수요? 아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는 일단 지수의 친엄마, 혜순이와 저의 과거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놓았죠.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었다는 이야기도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참 이런 인연이 다 있군요. 그러다 보니 소식 끊긴 지수 엄마가 궁금해서요. 어쩌다 지수를 이곳에 맡기게 된 건지도요. 지수네 부모님은 미국서 사업을 하시다 그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서 여기저기 사업 실패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사시던 중에 지수를 낳았고 지수 아버지에 이어 엄마마저 돌아가시면서 지수는 이곳 고아원에 오게 된 거고요. 지수 엄마가 명을 달리했다고요? 네, 미국에서요. 제가 듣기론 그곳에서 하도 빚쟁이들 성화가 심해서 도망 다니듯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니며 사시다 그랬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절박했을 혜순이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원장님, 그럼 한국에는 지수를 거둘 만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거네요? 미국서 지수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고 한국서는 지수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 이곳에 맡겨진 거죠. 그럼 제가 지수를 입양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요? 네, 원장님. 당장 지수 입양 절차 밟아주세요. 저는 그날 즉시 원장님에게 지수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수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저의 딸로 생활하게 되었죠. 저희 큰아들은 외국 유학 생활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서 큰 집에 저 혼자 사는 형편이었어요. 안 그래도 적적하던 차에 지수라는 존재는 저에게 아주 감사한 선물과 같은 축복이었죠. 그래도 지수를 입양하기 전 아들들과 의논을 한 차례 거치긴 했습니다.
그럼 지수 친엄마가 엄마에게 아주 은인 같은 분이셨다는 거네요? 그렇단다. 네 아빠와 결혼할 때 결혼자금 내주신 것도 지수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어려서부터 틈만 나면 듣던 혜순 아주머니가 지수 친엄마라니 신기하네요, 엄마. 그런 인연이면 지수를 우리 집에서 거두는 게 도리에 맞지 싶어요. 저도 동감이에요. 저랑 형식이도 지수 친여동생처럼 잘 챙겨줄게요. 아들 2명이 모두 오케이를 해줬고 저는 당장 지수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딸로 삼게 되었어요. 아줌마, 정말 우리 엄마랑 옛날에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단다, 지수야.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아주머니를 친언니처럼 대해준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지수를 가까이서 보며 지내고 있노라니 과거 일들이 더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지수의 엄마 혜순이, 그리고 그 댁 사장님과 사모님은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귀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모님, 외출 다녀오셨어요? 그래, 이거 혜순이가 청미 너 챙겨주려고 특별히 부탁해서 챙겨왔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 아니, 생선초밥이야. 우리 식구만 먹고 들어오는 거 미안해서. 매번 이런 거 1,000 들고 와도 되는데 고맙다, 혜순아. 언니 먹는 거 구경해도 돼? 말벗도 할 겸. 그럼 그렇게 해. 가끔 사모님네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올 때 제가 먹을 음식을 챙겨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맛보이고 싶다는 혜순이의 의사가 10분 발휘된 호의였죠. 그날도 제 수준에는 언감생신인 비싼 일식집의 초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지더군요. 다름 아니라 삼촌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있을 남동생 정식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자기 초밥 먹다가 왜 울어? 저기 초밥 안에 겨자가 맵구나. 겨자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언니? 그게 말이야. 동생 정식이가 생각나서 그만. 정식이? 나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 정식이라고. 삼촌댁에서 사는데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땐 꼭 정식이 생각이 난다? 언니한테 남동생이 있는 건 몰랐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내게 말을 하지 그랬어, 언니. 말을 하면 뭐하니? 동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못 봐? 이상가족도 아닌데. 내가 당장 엄마 아빠께 부탁해 볼게. 저는 혜순이의 도움으로 주말에 한 번씩 남동생 정식이를 보러 외출을 하게 되었죠.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이에게 남동생이 있는 줄 몰랐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생 보러 다녀오렴. 참, 이건 차비에 보태 쓰고. 사모님, 무슨 차비를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남동생 만나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얼른 다녀오렴. 주말에 한 번씩 남동생을 보러 오라고 외출 허락과 함께 용돈까지 넉넉하게 쥐어주시는 사모님이었어요. 그 호의가 너무나 감사할 지경이었죠. 남동생 역시 저를 매주 보게 된 걸 너무 신나했고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동생 안부도 챙기고 만나면 밥도 사주고 쌈짓돈을 모았다가 용돈도 챙겨줄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이는 저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혜순이도 대학생이 되었고 저도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어요. 언니는 대학 갈 생각 없어? 난 공부에 별 적성이 없어. 너도 잘 알잖아, 혜순아. 그래도 나 언니랑 같이 대학 다니고 싶었는데. 난 어차피 공부머리 없고 정식이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소원이 없겠다. 정식이 공부 잘한다면서? 다행히 녀석은 날 안 닮고 공부를 잘해. 그런데 걱정이야.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잖니? 언니 대신 정식이 대학 보내달라 할까? 그게 무슨 소리니, 혜순아? 사실 언니가 생각 있었음 엄마가 언니 대학도 보내준다 하셨었거든. 언니 대신 정식이 지원해달라고 해보지 뭐. 혜순아, 그만둬라. 여태 입은 은혜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언니? 언니는 우리 식구들에게 가족 같은 사람인걸.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혜순이는 또 사장님과 사모님께 남동생 정식이의 등록금을 부탁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정식이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신 사장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정미야, 네 남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네, 녀석이 공부는 제법 하나 봐요. 혜순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 남동생 학비 걱정하고 있다 들었는데 그 아이 대학 공부는 우리 내외가 시켜줄 테니 너무 걱정 말거라. 서장님, 안 그래도 정민이가 원하면 대학을 보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단다. 그런데 네가 대학을 안 갔으니 네 남동생이라도 지원해주려는 거지.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 정말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지요? 그런 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정민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살림도 수월해지고 우리 혜순이도 유년기 사춘기를 외롭지 않게 보냈는걸. 결국 사모님과 사장님 지원으로 저희 남동생 정식이는 의대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일반 대학보다 학비도 비싸고 공부 기간도 길었는데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정식이의 학비를 지원해주신 사장님 내외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며 그 댁을 나올 때는 결혼자금에 보태쓰라며 거액의 예금 통장까지 건넨 사모님이셨죠. 정미야, 결혼 축하한다. 이건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받아두어. 퇴직금이요? 그래,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사모님께서 챙겨주신 금액은 웬만큼 깔끔한 전셋집을 얻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 댁에 와서 크게 한 일도 없는데 퇴직금을 이렇게나 많이 주세요? 너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우리 혜순이와 친언니 같은 사이였고 나와 혜순이 아버지에게도 양딸 같은 존재였으니까. 언니, 잘 살아야 돼? 난 솔직히 언니가 벌써 시집 가는 건 반대야. 제가 일찍 시집 가며 집을 떠나는 것이 서운하다고 눈물까지 보이는 혜순이었어요. 혜순아, 나 정말 시집 가는 거 좀 미룰까? 언니도 참, 내가 서운하다고 정말 시집 가는 거 미루게? 그런 말을 하면서 울다가 웃는 혜순이었습니다. 세상 천지 등쳐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 천지인 마당에 그런 천사 같은 마음씨의 사모님 내외와 혜순이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었던 게 사실이었죠. 남동생 정식이 역시 의대를 들어갔더라도 밤잠 못 자는 고학을 했어야 할 판이었는데 사모님 내외의 지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살뜰한 부모님의 역할까지 해주신 사장님 내외셨어요. 신부가 부모님 안 계시다더니 어째 혼주석은 꽉꽉 채웠네 그려? 듣자하니 신부가 식모 노릇하던 집의 사장 사모님이라는구만. 식모 시집 보내주며 혼주 노릇 해주신 사장님 사모님이 다 있어? 인품도 훌륭한 데다가 서로 정들면 그럴 수도 있는 노릇이지 뭐. 신부가 인복이 있네 그려. 신부 시집 보낸다고 돈까지 두둑히 챙겨줬다는데? 참 웬만한 부모도 그만큼 못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런 말을 할 만큼 저에게 끝까지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해주신 사장님과 사모님이셨어요. 혜순이는 몸서 앞장서서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죠. 언니, 웨딩드레스는 꼭 내가 선물할 거야. 알았지? 그래, 혜순아. 대신 너 결혼할 때는 내가 꼭 네 웨딩드레스 해주게 해야 한다. 알았어, 언니. 내가 언니 시집 갈 때 최고로 예쁜 드레스 해줄 거야. 혜순이는 당시 명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이너를 수소문해서는 제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해 맞춰줬습니다. 멋쟁이 혜순이 덕분에 저는 아주 세련되고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설 수 있었죠. 조실 부모하고 친척집 전전하며 살던 제가 분에 넘치는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혜순이와 혜순이 부모님 덕분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평생을 살면서 이 고마움을 하나하나 갚아 나가리라 그런 다짐을 했더랍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후에 혜순이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혜순아, 결혼 축하해. 신랑은 뭐 하는 분이니?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미국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나 미국 이민 떠나게 됐어, 언니. 뭐? 아예 한국을 떠난다고? 응, 부모님도 한국에 안 계시고 내가 여기 있겠다는 고집을 부릴 핑계도 없네.
그럼 널 자주 못 보고 지낼 텐데 서운해서 어쩌니? 혜순이가 미국 이민을 떠난다는 말에 왈칵 눈물을 쏟고만 저였지요. 나도 이민 가며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야. 언니 자주 못 보고 사는 거, 그거 말이야. 혜순이는 결혼식도 미국에서 올리는 바람에 저는 혜순이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하필 그 즈음에 제가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 막달에 혜순이의 결혼식 일정이 잡히고 말았던 겁니다. 하필 나는 이 시기에 임신을 할 게 뭔가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결혼식을 못 가다니. 결혼식이 뭐 별거야. 어찌 보면 그리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없는 행사인데. 미국 가서도 직계 가족만 참석해서 크게 식 안 치를 예정이야, 언니. 혜순아, 그래도 내가 한 약속은 지키게 해다오. 무슨 약속 말이야, 언니? 너 결혼할 때 나도 네 웨딩드레스 해주기로 했잖아. 그거라도 내가 꼭 하게 해주렴, 응? 언니도 참, 그때 약속을 여태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그런 약속을 어떻게 잊어먹어. 저는 임신 막달이라 남산만큼 부른 배를 하고서 당장 혜순이의 손을 잡고 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적금 통장을 털어서 청담동 웨딩샵에서 비싸고 아주 예쁜 웨딩드레스를 골라 혜순이에게 선물했어요. 언니 드레스 너무 비싼 걸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았음 더 비싼 걸로 해주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해, 언니. 이 드레스 나 평생 갑으로 간직할 거야. 혜순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자주 연락하고, 알았지? 알았어, 언니. 언니도 둘째 순산하고 미국 들어가서 바로 연락할게. 그래, 기회되면 한국 자주 들어올 거지? 그럼 못해도 계절에 한 번은 언니 보러 나 한국 들어올 거야. 처음 한 3년은 약속대로 한 계절에 한 번 정도 자주 한국에 들어오는 혜순이었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소식이 아예 끊겨버린 혜순이었죠. 여기저기 지인을 통해 수소문을 해봐도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 제 속만 타들어가더군요. 그러던 차에 저 역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저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한동안 혜순이를 잊고 지냈던 겁니다. 뒤늦게 혜순이의 마지막이 편하지 않았음을 알고 미안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 저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에 혜순이와 혜순이 부모님은 저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1도 갚지 못하고 혜순이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못내 죄스러웠어요. 아줌마,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아세요? 그럼 지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청 훌륭한 분들이셨어. 저는 지수에게 틈날 때마다 사장님 사모님 내외 이야기와 혜순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죠. 지수가 하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커갈수록 혜순이 외모를 많이 닮아가는 지수였어요. 지수를 입양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지수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었고 입양한 지 한 반년 즈음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드디어 엄마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미국에서 명을 달리한 지수 엄마 혜순이의 제사를 제가 지내는 날이었죠. 제수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고 나서 아들들과 함께 다 같이 제수 음식을 먹는데 설거지를 하려는 저를 따라와서 그런 말을 하는 지수였어요. 엄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줌마라는 소리만 듣다가 처음 엄마 소리를 들은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말았죠. 지수야, 너 방금 뭐라고 한 거니? 엄마요. 고맙다, 지수야. 저희 돌아가신 친엄마 제사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지수였어요. 저 역시 처음 지수에게 엄마 소리를 들은 터라 울컥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그날 비로소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혜순이와 그 댁에서 받은 은혜를 그나마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수는 총명하고 반듯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 명문대학의 법과대학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무척 잘 따라주고
세심한 부분에서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효녀가 또 우리 지수예요. 엄마, 이거 요즘 유행하는 가방인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엄마가 들기엔 너무 화려하지 않니? 엄마 모르시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화려한 게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거 사실은 엄마랑 저 커플템이에요. 커플템? 보세요. 저는 색깔만 다른 가방이잖아요. 엄마가 지수 덕분에 멋쟁이가 되어가는구나. 그런 사소한 챙김은 아들 녀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들임이 분명했죠. 슬아의 아들만 둘이던 제게 지수 같은 딸이 생긴 건 축복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지수가 없으냐는 말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 판에 입양딸 키우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 지수가 뭐 속썩이는 걸 안 하는 아이라서요. 하긴 지수가 공부 잘해, 얼굴 예뻐, 심성 착해, 1등 신부감이지. 변호사 됐다더니 남자친구는 없어요? 공부만 해놔서 그런가 연애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네요. 사장님은 아들들도 다 제압가림 잘해. 딸은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까지 턱하니 한 번에 붙고 자식 복도 좋으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다른 복은 별로라도 자식 복은 있는 것 같네요. 사실 지수를 처음 입양한 건 먼저 세상을 떠난 혜순이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갚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막상 지수를 입양해서 키우고 보니 제가 되려 또 하나의 은혜를 혜순이에게 입은 느낌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수가 없는 지난 시간들을 상상하면 너무 삭막하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들들은 이미 출가 외인이 되어버렸고 여전히 한 집에 살며 저를 챙기는 건 우리 딸 지수예요. 지수와는 속내 얘기도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않고 뭐든지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지요. 지수야, 요즘 로펌 일은 많이 안 힘드니?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죽을 만큼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요즘 너 얼굴이 너무 말라 보여서 걱정이다.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보약은 엄마가 드셔야죠. 매일 식당 일에 살림에 쉴 틈이 없으신데요. 지수야, 너 만나는 남자친구는 없니? 남자친구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시고. 지인들도 자꾸 너 만나는 사람 없냐 물어보더라. 네가 변호사 됐다니까 좋은 혼처 자리 소개해준다는 사람도 꽤 있고. 아유, 무슨 벌써 혼처예요. 그리고 저는 자만추가 좋아요, 엄마. 자만추? 그게 무슨 말이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자만추 추구하다 노처녀 되는 수 있어? 그거 알고나 하는 소리야? 엄마도 참, 요즘 시대에 결혼이 뭐 대수라고요. 결혼과 죽음은 미룰수록 좋다는 말 있던데요. 죽음이야 그렇다 쳐도 결혼은 아니란다.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든. 농담을 뭘 그리 심하게 받으세요, 엄마? 너 정말 평생 결혼 안 할 셈이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걱정 마세요, 엄마. 때가 되면 하겠죠. 제가 딱히 비혼주의도 아닌걸요. 일도 좋지만 연애도 좀 하고 남자도 만나고 그래라. 청춘이 영원한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일에만 빠져 사는 것 같아 걱정이다. 엄마도 데이트라고는 안 하시면서요. 뭐라고? 엄마도 식당 일 이제는 좀 살살 하시고 멋진 아저씨도 만나고 그러세요. 네? 너 지금 엄마 놀리냐? 아닌데, 솔직히 나 시집 간다 해도 걱정이에요. 엄마 혼자 큰 집에 사시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이 나이에 무슨 데이트야. 농이라도 그런 말 말어. 망측하다. 엄마 나이가 어때서요? 100세 시대 된 지가 언제인데요. 게다가 엄마 동안이 있어서 어디 가도 다 50대 초반 4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는 그만 놀리고 네 신랑감이나 찾아봐. 너 일하는 로펌에 남자 변호사들도 많다면서. 거긴 괜찮은 녀석 하나 없니? 아, 엄마, 저 절대 사내 연애는 안 해요. 그런 골치 아픈 일을 왜 해요? 그런 말을 하며 손사래를 치는 딸이었습니다. 큰 걱정 없이 행복하고 무탈한 일상을 보내는 제게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딸아이의 결혼 문제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영업을 파하고 마감을 하려는데
지수가 웬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가게 영업 끝났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국밥이라도 먹게? 네, 엄마. 이 사람 인사도 시키고요. 딸을 뒤따라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능적인 직감으로 예사 사이가 아니란 느낌이 확 들더군요. 네가 데리고 온 분은 누구니? 엄마가 기다리시던 제 남자친구예요. 인사드려, 우석씨. 우리 엄마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진작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수야,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니? 네. 근데 제가 확신서면 말씀드리려고 비밀 연애했어요, 그동안.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는 공기업에 다니는 건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무엇보다 성품이 따뜻해 보이는 선한 눈매가 마음에 들더군요. 처음 딸을 만난 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회사 차원의 분쟁을 조절한다고 딸에게 의뢰를 했고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남자친구와 반년 정도 더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결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남서방이랑 시간 되니? 무슨 일인데요, 엄마? 오늘 너랑 네 신랑에게 결혼 선물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다. 결혼 선물이요? 저는 퇴근한 딸과 예비사위를 데리고 오래전에 혜순이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과거 혜순이와 혜순이 부모님이 살던 저택을 구매했고 그 집을 딸아이 신혼집으로 하라고 선물로 줄 작정이었거든요. 다행히 그 집을 지수도 예비사위도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었죠. 엄마, 진짜 이 집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가 사시던 집이에요? 그렇단다. 안 그래도 너 시집 갈 때 이 집을 사서 선물해주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집이 엄청 운치 있고 멋있어요, 장모님. 신혼집으로 쓰기엔 좀 클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하다 보면 살기 딱 좋을 걸세. 엄마, 이런 큰 선물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면서 국밥집 하시는지 아는데 신혼집은 저희 힘으로 마련하는 게 도리에도 맞고요, 엄마. 아니야, 지수야. 나는 널 내 딸로 입양하는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너에게 해주고 싶었단다. 나는 살아생전에 너의 친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다. 이 정도는 너에게 해줘야 내 마음의 짐이 줄어.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지수를 꼭 끌어안아 주었더랍니다. 그 혜순이네 옛집이요. 멋진 대저택이고 또 마당이 넓어서 그 집 마당에서 딸아이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요즘 대세대로 스몰 웨딩을 결정한 딸과 사위였고 직계 가족들만 참석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엔 더없이 안성맞춤인 장소더라고요. 딸아이 지수의 결혼식이 있던 날 혜순이네 옛 집에 하객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니 문득 감회가 새롭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댁 초인종을 누르던 4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초인종을 누르던 때 얼마나 긴장되던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고 흘러 지금 혜순이의 딸을 시집 보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혜순이는 비록 제 곁에 없고 사장님, 사모님도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드린 것 같아 이제 비로소 마음이 놓이네요. 장모님만 불편하지 않으시면 이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떠세요? 뭐? 신혼 초부터 대리사위를 하겠다는 말이야? 네, 저는 어머님 대리사위 평생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넉살 좋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는 사위였어요. 딸과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는 딸 내외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함께 합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을 제가 쓸쓸할 것 같다고 딸 내외가 내린 결정이었죠. 몇 번 마다했는데 딸과 사위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일단 받아들여 함께 살아보기로 결정을 내렸네요. 저는 은혜를 갚는다고 지수를 키우고 신혼집도 선물했는데 어째 은혜를 받는 입장은 다시 제가 되는 것 같아
하늘에 있는 혜순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혜순아, 너희 딸 지수는 멋진 변호사로 잘 성장했단다. 인물 좋고 성품도 좋은 듬직한 신랑감도 만났어. 나 이 정도면 너에게 조금 면은 서도 될까? 너와 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남은 평생 네 딸 지수에게 헌신적인 엄마로 사는 날까지 더 노력할게. 나와 네 부모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지금 식당 사장으로 성공해서 행복한 나날을 누린다. 지수라는 착한 딸까지 보내줘서 너에게는 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리운 혜순아, 이제 그곳에서 좀 편히 쉬렴. 너를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게. 너와 네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